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의장이 1월 6일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켈리 워드,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장, 이 여성분인데요. 켈리 워드가 지금 작년 1월 6일 발생했었던 의회 사건을 수사하는 하원의 특별위원회죠. 이 특별위원회에 소송장을 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켈리 워드 의장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마이클 워드까지 통화 기록을 요구하는 소환장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화 기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내보내면서 당사자들한테 발표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바로 통신회사에다가 이 T모빌에다가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전에는 버라이전에다가 보냈던 다른 사람들 통화 기록 달라고 보냈던 것이 문제가 돼서 소송이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T모빌에 보냈던 게 지금 문제가 돼서 소송이 지금 걸려 있다 이런 겁니다. 수정헌법 제4조를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켈리 워드 입장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는 사생활 보호를 보장해 준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되는 그러한 법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수정헌법 4조의 내용이기 때문에 켈리 워드는 지난주 특별위원회가 소환한 14명의 그룹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특별위원회가 왜 켈리 워드의 전화 기록을 감찰하려고 했느냐, 보려고 했느냐, 이제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사실상 이겼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개표 결과에는 바이든이 이긴 거로 된 그런 경합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경합주들에서 결국은 민주당 쪽은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이름으로 선거인단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경합주의 국무장관들이 사인해줘서 선거인단 해가지고 명단을 만들어서 이제 보냈죠. 그런데 공화당들은 그 각 경합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선거였는데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것으로 해가지고 공화당 내에서 따로 또 선거인단 명단을 만들어서 또 보내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주들이 여러 주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주에서 두 가지 선거인단 이 투표가 올라온 경우에 이것은 지금 문제시하고 돌려보낼 수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제 헌법에 대한 유권 해석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나왔었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월 6일 특별위원회에서는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선거인단을 보냈던 주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낸 것은 선거 결과상 바이든이 이긴 거였으니까 진짜 선거인단이 투표고 공화당에서 보낸 것은 그건 자기네들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막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보낸 거니까 가짜 선거인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이 가짜 선거인단 명단을 만들어서 보낸 그리고 그 안에 선거인단으로서 투표한 그러니까 선거인단 멤버들이죠. 그 선거인단 멤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를 확대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가짜 선거인단에 14명 이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소환했다라는 발표가 1월 6일 특별위원회 쪽에서 나왔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의장은 그 선거인단 14명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뒷조사를 하느냐. 그것이 지금 특별위원회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이 축하했던 트럼프를 위한 합법적인 선거인단 투표로 자신들의 인증서를 전달하려고 했던 가짜 선거인단 중 한 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더 힐에서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약간 이제 좌편향 매체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이 좌파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주장은 뭐냐 하면 실제로 선거인단 멤버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 가짜 선거인단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선거인단 명부를 만들도록 뒤에서 부추겼고 같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인 것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다 증거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조사에 한계가 없는 조사 범위에 한계가 없이 무한정
아무나 걸리는 사람은 다 조사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1월 6일 특별위원회의 모습이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생활을 건드려가면서 본인의 통화 기록을 본인의 허락도 없이 그냥 바로 통신회사에다가 연락해가지고 통화 기록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반 경찰들도 못하는 일인데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건이 테러리즘과 연결돼 국내 테러리즘으로 규정되어져서 테러리즘 사건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여간 트럼프를 조금이라도 도왔던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뒷조사해 가지고서는 뭐 걸리는 거 없나 지금 뭐 온통 야, 진짜 깡그리 조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힐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워드 부부의 소송을 처음에는 수전 브루노비치 연방지법 판사가 맡았으나 소송이 제기된 후 하루 만에 재빨리 자신의 입장을 철회했다. 이 판사는 트럼프의 동맹이자 현재 상원 선거에 출마한 마크 브루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과 결혼한 사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켈리 와드가 이것을 소송을 냈을 때의 담당 판사가 배정이 됐던 사람은 수전 브루노비치 판사였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연방상원 선거에 나가 있는 마크 브루노비치의 와이프다. 특수 이해 관계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판사가 이 사건을 나는 못 맡는다라고 이제 손을 띈 이런 상태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그만인 얘기인데 더 힐은 이제 꼭 하죠. 반드시. 얘를 냄새난다 이거죠. 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은 미국 헌법을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뻔뻔스럽게도 선량한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했다. 이는 올 가을 연방 상원에서 다수당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무엇이 위태로운지를 상기시켜주는 좋은 소식이다. 여기 애리조나 공화당은 항상 미국 제일주의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잘됐다. 니들이 나를 조사한다고? 이놈들 잘됐다. 어디 한번 법정에서 보자. 지금 오히려 큰 소리를 지금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우니가 포렌식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미국 우선주의에 아주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는 전형적인 마가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워드는 또한 당파적인 1월 6일 위원회가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정치적 해커들로 구성됐다라고 비판했고요. 위원회가 발행한 소환장은 자신의 사생활 보호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기대해 보고요. 워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명도 지금 이러한 비슷한 상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월 6일 위원회의 소환권 남발 문제가 이것이 과연 위헌인지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